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KDI 김지연이고요.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에 2페이지 그림 1을 봐주시겠습니다. 25세에서 54세는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연령대로 핵심 노동인구라고 불리는데요. 그림 1A를 보시면 25세에서 54세 이 핵심 노동인구가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5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취업자 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1B를 보시면 2022년 말경부터 취업자 수가 자연 감소로 전환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중장년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3페이지의 표 1을 보시면은 최근 5년간 25세에서 54세 경활률이 79.3%에서 80%로 약 0.7%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55세 이상 경활률은 50.9%에서 53.8%로 약 2.9%포인트 상승하면서 젊은 연령층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적으로 급증한 중장년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과연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직무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직무 정보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직업 정보를 통해서 직무의 내용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직무를 분석, 사회, 서비스, 반복, 신체의 5개 범주로 분류를 한 후에 135개 직업에 대해서 각 직무의 중요성을 점수 형태로 수량화를 해봤습니다. 4페이지에 표 2를 보시면 직무별로 직무 성향 점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대표적 직업들의 예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분석 직무는 분석, 추론, 정보 처리 등의 분석적 업무를 주로 의미하는데 연구직, 관리직, 교사 등이 분석 직무 성향이 높은 대표적인 직업군입니다. 사회 직무는 협상, 설득, 조직 관리 등의 업무로 사회 직무 성향이 높은 직업으로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등이 있습니다. 분석 직무와 사회 직무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분석 직무 성향이 높은 직업은 사회 직무 성향 또한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직무는 주로 고객 응대 업무로 여가 서비스 종사자, 유치원 교사 등의 직업군에서 서비스 직무 성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복 직무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특징을 가진 업무로 전기공, 자동차 정비원, 회계, 경리사무원 등이 반복 직무 성향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직무는 육체 노동에 가까운 업무로 운전원, 작물 재배 종사자, 공연 예술가 등이 신체 직무 성향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합니다. 직무 구성이 취업자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 노동 패널 자료를 이용을 해서 직업별 직무 성향과 취업자 연령 간의 회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순수하게 연령에 의한 효과만을 발라내기 위해서 출생 연도, 교육 수준, 업종 등 직무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포함을 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에서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들 또한 통제하기 위해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을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5페이지에 그림 2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 연령대의 평균 직무 성향을 20대 평균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분석, 사회, 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 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모습이 관찰이 되는데요. 먼저 이 A의 남성 취업자 결과를 보시면 분석, 사회, 서비스 직무 성향은 30대에 가장 높아졌다가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신체 직무 성향은 30대에 낮아졌다가 이후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특히 50대 이후에 직무 성향이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젊었을 때는 분석, 사회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종사를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반복, 신체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로 옮겨가는 모습이 반영이 된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일수록 분석 직무와 사회 직무 성향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 두 직무 성향이 낮아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 2B의 여성 취업자 결과를 보시면 대체로 남성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분석 직무를 제외하면 연령별 차이가 남성보다는 작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분석 사회 서비스 직무 성향인 남성보다 이른 시기인 30대경부터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로 남성보다 이른 시기에 일자리의 일 하락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에 따른 직무 구성의 변화는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기존 일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실직, 퇴직 등으로 인한 이직 경험이 있는 취업자에 대해서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직무 성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7페이지에 그림 3을 보시면 5개 직무 중에서 대표적으로 분석 직무와 신체 직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림 3에서 보실 수가 있듯이 새로운 일자리에서 직무 성향이 얼마나 달라지느냐는 이직 시점의 연령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50세 미만 연령대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분석 직무 성향이 거의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지만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이직을 했을 때에는 분석 직무 성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림 3A를 보시면 20대에 이직할 경우에는 기존 일자리 대비 새로운 일자리에서 분석 직무 성향이 더 높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30대나 40대에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분석 직무 성향이 소폭 낮아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0대에 이직한 경우에는 분석 직무 성향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낮아졌고 60대에 이직한 경우에는 분석 직무 성향의 하락폭이 더욱 컸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림 3B를 보시면 신체 직무 성향은 대체로 50세 이후의 이직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이직을 했을 때는 기존 일자리와 직무 구성이 비슷한 일자리로 재취업을 하지만 50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에는 직무 구성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4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는 달리 30대 또는 40대에 이직을 했을 때 분석 직무 성향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 50대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의 분석에서 중년 이후 직무 단절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단지 나이가 많아짐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분석적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자연히 그런 업무 비중이 낮은 일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의 분석 결과는 개인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최대한 통제를 한 후에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을 하면 중장년층의 직무 단절이 단지 생산성 저하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중장년층의 직무 단절이 나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 때문이라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9페이지에 그림 5를 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 5에서 오른쪽 그림은 근로자 연령에 따른 분석 직무 성향의 변화를 미국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년 이후에 분석 직무 성향이 급락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남성 근로자의 분석 직무 성향은 50대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 직무 성향의 변화는 근속연수의 변화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림 5의 왼쪽 그림을 오른쪽 그림하고 함께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분석 직무 성향이 급락하는 50대 무렵에 근속연수 또한 함께 급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지 않는데요. 종합하면 미국 근로자는 중년 이후에도 기존에 재직하던 일자리에 남아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중년 이후 기존에 재직하던 일자리를 떠나 직무 구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장년층의 직무 단절이 조기퇴직과 직무 단절 현상이 이들에 대한 낮은 노동 수요라는 공통 요인에 기인을 한다는 것인데요. 중장년층에 대한 노동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들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중장년층을 고용하는 비용을 과도하게 높여서 조기퇴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직무 단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0페이지의 박스를 보시면
재직 기간에 따른 평균 임금 수준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직 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세가 가파를수록 임금의 연공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박스의 그림을 보시면 분석 사회 직무 성향이 높은 일자리에서 임금의 연공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 사회 직무 성향이 높은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의 위험은 더 높고 중년 이후에 재취업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중장년층의 직무 단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직 기간보다는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 체계를 확대 도입해서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무 단절은 정년 퇴직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법정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감안을 할 때 법정 정년 연장의 실효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계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근로 조건 조정의 여지가 있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